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이제 대선이 2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거 질문 계속 받으시던데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좀 승리 가능성이 올라는 갑니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뭐 단일화 얘기는 네. 제가 반복해서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네.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네.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한다면 네. 공개하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후보 간에 전격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일반론이니까. 네. 네. 이런 걸 할 때면은 뭐 몇 사람 또는 뭐 당사자가 네. 뭐 직접 만나서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저도 뭐 그래서 일반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변수라면 이제 역시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자, 1차 토론에 시청자들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네. 사실 시작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 해보셨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편안하게 했습니다. 네. 토론 뭐 경선 때 우리가 16번이나 했고 네. 또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잘 몰랐는데 토론이라는 게 이제 이런 선거를 앞둔 그 정치 토론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또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뭐 편안하게 지난번에도 했고 또 앞으로도 뭐 몇 번의 토론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뭐 편안하게 할 생각입니다. 경선 때 토론과 본선 때 토론 좀 다르던가요? 해보시니까요. 오히려 경선 때 더 치열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이 대장동 이야기를 네. 이제 하지 말고 네. 미래나 뭐 민생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11일에 2차 토론이 또 있잖아요. 네. 그때도 어떻게 대장동 얘기는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쨌든 뭐 그 정책과 또 역량과 이런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그런 그 이런 역량 도덕성에 관한 이런 검증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어떻게 대장동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쉬워했다 이런 후문도 좀 들리던데 좀 뭘 글쎄 뭐 네. 지난번 경선 때도 그 얘기하는 민주당 경선 때 하는 거를 보니까 네. 뭐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계속 동문서답을 우리 이 후보가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물어볼 상황이 되면 물어볼 생각입니다. 네.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 뭐가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가 거의 1조 가까운 그 이익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설계 그 한 사람들이 기소가 대부분 됐고 지금 이 후보만 기소가 안 됐는데 네. 그거를 아랫사람들이 시장을 제끼고 자기 마음대로 특정인에게 이렇게 1조 가까운 그 수익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대한민국의 어떤 법과 그 정의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의아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역공을 하고 있어요. 김만배 씨 뭐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친분설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그 완전히 뭐 지나가는 속아웃을 얘기인데 네. 뭐 만약에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경선 때 벌써 터트려 가지고 문제를 다 삼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나 뭐 무슨 친분이 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분명히 한 10년 이상을 거의 뭐
제가 대검 떠난 지가 그 정도 되니까 네. 연구관 과장하고 떠난 게 그러니까 거의 뭐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무슨 뭐 관계가 있다는 건지 네. 자기들끼리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좀 네, 사실 네. 커지고 있습니다. 네. 도청 공무원이 이제 김혜경 씨 뭐 네. 개인 심부름을 했다거나 법인카드를 썼다거나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요. 글쎄 저는 뭐 우리 이 후보나 또 우리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나 다 입만 열면은 반칙과 특권을 그 타파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런 그 불법과 반칙을 척결하겠다고 늘 입을 열면 그렇게 하는데 네. 실제 그 많은 그동안의 사건들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갑질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온 만큼 네. 본인과 가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저한테 적용했던 거와 똑같은 수준의 네. 그런 그 엄정한 그런 조사와 경위 그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 김건희 씨 네. 등판 얘기도 네. 이제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언제쯤 뭐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뭐 아직은 뭐 계획이 없고요. 네. 뭐 등록하고 나거나 이러면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별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일반적인 후보 배우자 가듯이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다니기보다 이 독립적으로 오히려 활동하는 걸 더 선호한다라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결혼을 저도 뭐 52세에 했고 네. 제 처도 뭐 자기 독립적인 일을 하다가 우리가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네. 각자가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을 존중할 뿐이지 제 처도 뭐 저한테 이렇게 종속돼서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글쎄 뭐 제가 하는 정치에 어느 정도 자기가 도와주거나 관여를 할지 그건 아직 뭐 저한테도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얘기가 없으니까 아직. 저도 뭐 그냥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침 이제 오늘 이제 네. 출연하게 되셨는데 어제 네. 사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때문에 지금 많은 네. 시청자들 보시는 네. 시청자들도 화가 좀 나신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쇼트트랙 어제 경기? 제가 바로 경기는 못 보고요. 네. 그 후에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좀 경기 판정 때문에 지금 다들 시끌시끌합니다. 글쎄 저도 뭐 그 과거에 특히 동계올림픽에 네. 스피드 경기에서는 과거에도 참 아쉬운 점들이 있어갖고 저도 뭐 굉장히 막 화도 내고 네. 심지어는 뭐 이 사람이 금메달 못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오면은 국가에서 금메달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옛날에 하고 그랬습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저 선수들이 얼마나 그 좌절하고 분노했겠는지 네. 저게 뭐 인생을 걸고 연습을 해온 건데 네.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네. 그리고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룰의 그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그 법치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올림픽을 이 안타까운 이 상황을 보고 네.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봐 좀 걱정도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공교롭게도 좀 중국에 걸려 있는 문제라 사실 이재명 후보도 뭐 이번에는 이제 중국을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네. 이 중국과 관련해서 뭐 여당에서는 한중 갈라치기를 자꾸 한다 뭐 이런 이제 공격도 받았거든요. 토론회 때도 받았지만 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국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체제와 네. 이념과 또 그 가치를 좀 달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또 중국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고, 중국은 또 북한과 이런 동맹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 또 안보 측면에서는 밀착하기 어려운 네.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이웃 국가로서의 5천 년간의 그 유대 관계를 맺어온 그런 것이 있고, 네. 또 양국이 또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또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 공약을 했지만 이제 눈에 띄는 게 네. 청와대를 이제 폐지를 하고 광화문 네. 종합정부청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요. 네. 사실 예전에 보면 이제 대통령 혹시 이제 네. 당선이 되면, 취임식이 되면 퍼레이드하고 청와대 본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생중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만약에 혹시나 이제 승리를 하신다면 네. 첫날부터 청와대로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청와대를 꼭 그렇게 있는 청와대를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은 네. 그냥 막연하게 청와대가 초헌법적인 그 대통령, 또 권위주의의 상징,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뭐 제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약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떤 민관, 그 대통령 직속의 다양한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의 그 아주 훌륭한 지성들을 모시고 국가 그 운영에 참여를 시킬 생각이고, 네. 또 문턱 없이 참모나 그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국정을 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청와대의 구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관하고 이게 덩그러니 따로 워낙 떨어져 있고 이런 떨어져 걸 있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뭐 대대적인 그 구조, 이 공간 구조의 그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단 거기 들어가서 네. 또 뭐 새로운 그 공간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가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국정과 이 개혁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제 선에서는 제가 당선이 되면 제 임기 동안에는 저는 하여튼 들어가지 않고, 그 국민들께서 그 지금 청와대를 어떻게 할 네. 건지 뭐 좀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공약으로 걸었다가 못했던 일인데 다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가고 보자 이건데, 네. 저는 거기 들어가서는 제가 추구하는 국정 방식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네. 안 들어가고 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라고 들으면 네. 될 것 같고, 뭐 집권 후에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뭐 네. 문제가 있는 만약에 현 정부의 정책이 일단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먼저 좀 바로 잡아야 할 정책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코로나와 관련된 네. 이 방역과 또 피해 그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 구제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택 정책을 좀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습니다. 네.